쇼 일부 순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감기가 독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감기 걸려도 목소리가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인데. 매력적입니다. 그 정도면. 매력적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뉴스 브리핑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자들은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부스 올라가는 거. 뭐 부스도 부스고요. 예. 예, 한겨레 20일 많이 팔리는 거. 예. 잘하세요. 그래야지 많이 팔리지. 예. 실수 없이 예. 잘하는 것. 그렇죠. 예. 예, 실수 없이 잘하는 것. 예.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예. 예. 요즘은 워낙에 청취자들이나 저희 독자들이 정확한 것, 수준이 높고 정확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간혹 그 기침많이 나갔고요.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일단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 문자를 보내주셔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금이 처음이시죠? 그렇죠. 한 말씀만 딱 하고 넘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쿨. 쿨하시네요 역시. 예. 예.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예, 그렇죠. 예. 저한테도 한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별로 친하지 않은 그렇죠. 하호영 기자한테도 한마디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BBK. 예. BBK MB 저격수라고 불렸던 당시의 정치인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마 기억을 다들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가 주로 이 BBK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비판, 당신 후보였죠. 비판을 누가 주로 했는지. 저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랬죠. 네, 당시 대변인이었죠. 예. 아주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그 정무위원회 같이 있었죠. 예. 예. 실제로 고생도 많이 했어요. 이 이후에. 그럼요. 예. 당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지하에 그 유흥주점이 있고 거기에서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그 의혹을 제기했어요. 예. 제기했고 그것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에서는 의원이 되지 못하고 그러고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드디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다선 의원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죠. 네. 그래갖고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었는데 2010년. 그렇죠. 2010년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고해 8월 15일 6월에 참패하고 8월 15일 날 사면 복권을 시켜줬죠. 그렇죠. 8.15 특사 때 사면 복권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박영선 의원도 당시에 아주 매섭게. 저도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어떤 날이냐면요. 대선 바로 직전 날인데 제가 마포경찰서 출입이었거든요. 예. 마포경찰서에 호텔 하나가 있어요. 경찰서 관할 내에. 그 호텔에서 어떤 사람들이 체포가 됐냐면 이 BBK가 누구 것인지 소유와 관련돼서 동영상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체포가 됐어요. 예. 가든 호텔이죠 거기가. 거기 가든 호텔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박영선 의원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그 동영상을 갖고 있는 광운대 동영상이죠. 네, 광운대 그분들이 동영상. 저를 찾아왔어요. 아, 그런가요? 제일 먼저 저를 만났죠. 예. 과천에서.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오디오만 틀어주면서, 근데 오디오 그 한 20-30분 들어봤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돈을 줘라. 그렇죠. 아무 내용이 돈을 없는데 요구했습니다. 무슨 돈을 주냐. 이 편에 진짜가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안 틀은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당신들하고 돈 거래할 생각 없다, 가라. 예. 그리고 저는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나라당 갔다가 다시 박영선 의원한테 연락이 간 거로. 이게 또 뭘로 유명하냐면 주어가 없는. 그렇죠. 예. 예. 나의 소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진짜 자기 소유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예. 그걸로도 유명한 동영상이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그때 BBK 관련해서 기소되진 않았고요. 네.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인은 정치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서청원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청원 의원이요. 예.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다퉜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 아주 매선 공격을 좀 했었죠. 예.
그렇게 돌이켜 보니까 역시 할 말을 한 사람들은 또 자기 자리를 또 찾아가는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김정은 신년사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어허.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이 1일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해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시급히 북남 당국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남 당국이 예.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얘기한 거네요.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번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실무단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올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아하. 급격히 대화 분위기로 싹 가네요. 급격히 가기도 하고요.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쪽을 향해서 남한을 향해서는 이렇게 평창을 계기로 평화를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뭐랄까요? 이 양면술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동작전. 양동작전이 정확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환기를 열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대해서는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지난해 최대 성과로 꼽고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좀 무시무시하죠.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 이 표현을 가지고도요. 해석이 좀 갈리는데 위협을 넘어선 아주 실질적인 그리고 노골적인 위협 아니냐. 위협 이상의 위협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핵무력은 완성됐고 당분간 이와 관련된 실험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추가 내 책상에 올려놔 있을 만큼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뭐랄까 좀 중의적으로 해석이 된달까요? 예.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핵실험을 할 이유가 없다. 예. 아하. 이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 그러니까 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전권을 가진 선수는 없습니다. 출전권을 가진 선수는 없는데 지금 이런 뜻을 보면 선수단을 파견하고 싶어라 하는 뉘앙스가 충분해요. 예. 왜냐하면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거든요. 이 대표단 안에 선수단이 충분히 파견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북한의 참여를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어요. 그래서 이전 사례를 보자면 특별 배려 등의 방법을 통해서 선수단 파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렴대호 김주식이라는 짝이 있는데요. 피겨스케이팅에서 남녀 혼복식이죠. 그렇죠. 페어 부문 6위 차지하면서 평창에 티켓 확보했어요. 이미 확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강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북한이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막식 때 같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단일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경기 자체에도 좀 관심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제가 한때 예언했던 예측했던 2, 3월쯤이면 급격하게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봄과 함께. 저도 기억이 함께. 나네요. 봄과 함께 화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아주 좋은 징후네요. 네. 자, 박근혜 정부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단일팀 노골적 방해했대. 이건 뭐예요? 이게 한겨레 20일 단독이에요? 예. 오랜만에 뭐 기사를 쓴 건데요. 자기들 기사 쓰고 자기들 기사 단독이라니 이건 또 뭔 얘기야? 사실은 약간 지난 얘기인데 지금 그 김정은 신년사에서 나온 그 올림픽 참가하고 연동이 돼서 들고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청와대 자료인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세부 분석이라는 문서를 들여다 보니까 2015년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일부 종목의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단일팀 허용 불가라는 방침을 미리 내린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청와대가 이런 지시를 내린 게 북한이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겠다라고 선언한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당시에도 체육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 무드를 조성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오자 이런 방식으로 단일팀은 안 된다. 약간 어깃장을 놓기 시작한 거죠. 어허. 여기서 단일팀이 왜 중요하냐면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냐면 참가는 사실상 확정돼 있고 북한의 참가는 확정돼 있고 예. 단일팀이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흥행을 좌지우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조직위원회나 아니면 지역에서 굉장히 이 염원하는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예. 단일팀 염원.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였거든요. 그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응원단이 내려오고 이번 대회가 한민족 축제로 치러지면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남북 단일팀이 성사되어야 한다라고 당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네. 아하. 그래서 2년 전이지만 이런 의중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의 이런 방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아까 진행자하고 제가 말씀 나눈 거를 돌이켜 보자면 참가뿐만 아니라 단일팀까지 노력해볼 만하다, 기대해볼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꺼내왔습니다. 아, 그때 이미 2015년도에 증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단순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뿐만 아니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21 단독 기사라는 점도 이런 때 슬쩍 한번 좋은 날이니까요. 예. 슬쩍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새해니까 좋은 날. 네, 새해니까요. 예. 박근혜 정부 UAE와 군수 지원 협정 몰래 체결했다. 허허, 이게 UAE 방문한 것 같고 맹공을 취하던 자유한국당이 슬쩍 꽁지를 좀 빼는 형국이에요.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습니다. 왜 쏙 들어갔냐면 군수 지원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뭐 군수 지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 수도 있는 그런 협정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 상호 군수 지원 협정에 의한다면 지금 가 있는 아크 부대 우리 150명 정도 지금 가 있거든요. 예. 아크 부대가 유사시에 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될 수 있어요. 오, 그렇게 무서운 심각한 협정입니다. 내용이네요. 예, 이게 우리 이 군인들이 예. 자동 개입된다는 거는 전쟁에 개입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우리가 예. 발을 담그는 건데.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말씀을 드려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체결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는데 추진은 이명박 정부에서 했어요. 예. 이게 협정이라는 것이 그냥 이번 달에 해서 다음 달에 하자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물밑 작업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 하는데 어허. 그 물밑 작업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진행되어야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친이계나 친박계나 어느 누가 이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네, 예. UAE 원전 수주가 프랑스 쪽으로 넘어갔던 것을 그렇죠. 우리 쪽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 이게 확정적이진 않고요. 라는 충분히 보도가 유력하게 개연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죠. 예.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2010년입니다. 2010년 12월에 김관진 장관 여기 또 김관진이 나오네요. 아하. 김관진 장관 취임 이후에 국방부의 국방협력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예. 여기에서 UAE와 군사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이명박 정부 당시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담당자들이 상부에 출장 보고도 않고 UAE로 출국할 정도로 이건 극비에 진행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예.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보통 UAE와 어떤 협정이나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국방부 기자들한테는 큰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미일처럼 이런 긴밀한 군사 동맹도 아니고 중국처럼 뭐랄까 거대한 그 강국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기자들이 생각을 못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면에 이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전직 군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한 걸 보면 2009년 원전 수출 당시 UAE는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이것저것 요구한 게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것저것이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거 아닌가. 예. 뭔가 좀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예. 이 군사지원 협정은요. 상호 군수지원 협정으로 시작해서 정보보호 협정으로 해서 군사동맹으로 가는 일종의 어떤 한 트랙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각한 거 이게 드러나면 큰일 나겠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야겠는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35 9110님 이거 자주 문자 보내주신 분인데 사면복권 축하드립니다. 감기 빨리 완쾌해 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성복님 봉도사님 복권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축하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호영 기자 인사하시고요. 예, 한겨레 11 하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